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26일 밤 9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면서도 남쪽 대통령이라고 김정은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격화시켰던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헌법관과 국가관과 역사관이 문제입니다. 부정적 역사관, 부정적 국가관, 그리고 아주 파괴적인 헌법관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골수 레닌주의자였던 사람을 전향한 증거가 없는데도 법무장관에 앉혀놓으니까 해괴망측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쫙 일렬로 정리를 하면 헌정질서 파괴입니다. 이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초유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국회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검찰이 조국 장관 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때 부인 정경심 교수가 출근한 조국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국 장관은 그 전화를 받고는 검사를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압수수색 맡은 검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 장관은 이런 입장을 법무부를 통해서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배우자는 압수수색 당시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 그 과정에서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여서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 달라고 남편으로 말한 것이 전부였다. 통화에서 압수수색을 방해하려는 취지의 언급을 하거나 수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장관과 압수수색을 나간 검사가 통화한 사실은 맞다. 장관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대화 내용은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는 취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했고 처가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둘러 해달라, 부드럽게 해달라. 어쨌든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방해를 받는 거죠. 더구나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았으면 위축되지 않을까요? 더구나 이 수사는 정경심 부인에 대한 수사일 뿐만 아니라 정경심과 조국 사이의 관계에 대한 수사이기도 하니까 결국 본인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것은 결국 본인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증거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을 좀 선처를 해달라, 부드럽게 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부인이 아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상론입니다. 그것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그런 감성팔이를 하는데 동정론을 일으켜가지고 이 이성을 마비시키려는 아주 전형적인 좌익선동인데, 이 검찰은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검찰 내부나 이 법조인들은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장관은 배려해달라고 부탁했다지만은 압수수색 대상자가 부탁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고 부적절한 것이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조 장관은 마치 가족으로서 수사팀에 배려를 부탁한 것처럼 말하지만 장관이 아니었다면 검사가 전화를 받았겠느냐. 압수수색 대상자의 건강 상태 등은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는 검사가 판단해서 할 일이지
배려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다. 조 장관은 그런 전화통화 자체가 특권이고 불공정한 행위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공과 사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사가. 법이라는 게 공과 사를 구별하는 것 아닙니까? 법이라는 것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소개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법과 원칙의 소신자이고 한국 법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법에도 없는 이런 짓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창년 한국 외대 교수는 실명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장 집행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업무다. 영장이 발부되어서 집행하는데 전화를 통해 아내가 놀라고 황당한 상황이라 봐달라 부탁한 것은 명백한 불법주의다 라고 했습니다. 김범한 YK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변호인이 해야 할 일을 장관이 한 것이다. 법무장관이 업무 시간에 장관직을 수행하는 시간에 검사와 통화한 것이 문제다.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지만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도 검찰에 20년 넘게 근무하며 애들 논란이 학교 간 다음에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간청하는 피의자들은 많이 봤지만 영장 집행 중에 전화를 걸어서 가족들 놀라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처음 본다.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인사권자가 살살 해달라고 하면은 부탁과 지시 어느 쪽으로 들릴지는 장관 본인도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은 총체적으로 특혜와 특권에 대한 인식이 부조화되어 있는 것 같다. 엄마 아빠가 다니는 학교에서 인턴을 하고 표창장을 타고 하면서도 정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냐 라고 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장관이 사건 관련자인 것 아니냐, 사건 관련자이지 않느냐, 본인 사건에 대해서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검사한테 전화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법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다. 차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 집행할 때 특혜를 바라는 것이다. 압수수색 대상자가 검사한테 배려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감히 법무장관 지위를 이용하여 너네들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뭔가 다른가. 조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는 장관 등 국무위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창현 교수는 검찰청 법에 위배돼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다. 조 장관의 행위는 명백한 검찰청법 위반이어서 탄핵의 사유가 되게 충분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청법이라는 것은 법무장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본인 사건입니다. 본인이 피의자로 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선처를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 이래 되면은 법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법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2013년 5월 27일 트위터에 이렇게 썼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후속 수사로 가야겠다. 그러면서 기사를 붙여놨습니다. MBN 단독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다. 여기서 김용판 씨는 당시에 2013년 국정원 댓글과 국정원 직원 불법 광금 혐의 사건과 관련된 일입니다. 김용판 전 청장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당시에 2013년 5월 27일 수사를 받을 때는 전 청장인데 이 사건이 난 2012년 12월에는 서울경찰청장이었고 권은희 씨는 당시에 수사과장이었습니다. 이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자기 부하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권은희 씨는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고 했고 김용판 씨는 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쨌든 이것은
지휘 라인에서 직속상관이 당연히 전화한 겁니다. 아니, 자기 부하한테 또 지휘 선상에 있어요. 당연히 전화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조국 교수는 뭐라고 했느냐. 그래도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이므로 김용판을 구속하라고 그랬어요. 잘 됐습니다. 요 말대로 하면 됩니다. 조국이 이미 자신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를 미리 예고를 해놨네요. 법무장관이 자기를 수사하는 검사의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증거인멸입니다. 아니, 조국 씨의 사진에 따르면 증거인멸이니까 구속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법무장관은 검찰에 나를 구속해달라고 하는 게 논리적 연결성이 있겠습니다. 조국이란 분은 참 공과 사를 어떻게 이렇게 구별을 하지 못하고 법정신이 희박한지, 법이란 게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건 뭐 짐작이 갑니다. 이 사람은 골수 레닌주의자였습니다.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가 모순을 가지고 완전히 붕괴되고 있던 1990년대 초에도 레닌주의를 우리는 고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골수 레닌주의였습니다. 사회주의자 하면은 별로 실감이 안 나죠. 레닌주의자였습니다. 골수 레닌주의자였어요. 전향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골수 레닌주의자는 양심이 없습니다. 수치심을 모릅니다. 공과 사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권력 잡는데 필요한 행동만 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자기 최면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조국 씨는 자기가 순교자로서 고통을 받고 있다. 이걸 견뎌내야 한다. 견뎌내면서 목적하는 바가, 그 목적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해가지고 레닌주의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혁명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뭐 요사이 조국 씨에 대한 정신 분석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골수 레닌주의자다 하는 점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